이렇게 네 개의 모델을 우리가 비교를 했어요. 네 개의 모델을 비교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디시전 트리가 제일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뭐 그 뎁스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 튜닝을 해서. 자, 그러면은 그 디시전 트리가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정확도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측할 때 무슨 데이터를 써야 되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KNN을 하이퍼 파라미터 사용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이미 모두 다 써버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K 값을 찾으면서, K 값을 찾으면서 테스트, 어떤 K 값에서 테스트 셋이 가장 좋으냐, 이걸 써버렸단 말이에요. 어, 확률적 경사각강법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훈련시킬 때 트레인셋 써버렸고, 어떤 학습률이 제일 좋으냐, 이거를 판단 내리기 위해서 테스트 셋을 이미 써버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에서도 맥스 뎁스가 어떤 뎁스가 가장 좋으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이미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우리가 사용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KNN에서도 SGD에서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디시전 트리에서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런 샘플은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가 않죠. 그러면 일반화 성능이 정말 훈련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예측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 사용할 샘플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에는 훈련셋과 테스트셋만으로 나누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안 돼요. 테스트셋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데 사용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머신러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학습해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스트셋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학습해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샘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주셔야 돼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정확한 그 순서는요. 전체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트레인, 그리고 검증 세트와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나눠요. 와인이 6천 개가 있다. 그럼 6천 개 중에서 6천 개 중에서 1천 개를 테스트로 띄워놓는 거예요. 그럼 5천 개가 남겠죠? 그럼 5천 개 중에서 다시 1천 개는 검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천 개는 훈련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훈련하는 데이터가 줄어들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4천 개의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맥스 뎁스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 검증 점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는 테스트 정확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테스트 정확도를 예를 가지고서 어, 그 정확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훈련 세트가 되는 거고 얘가 일종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과정에서의 테스트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쓰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맥스 뎁스를 찾죠.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KNN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KNN을 훈련시킬 때도 4,000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최적의 K값을 찾기 위해서 이 1,000개로 검증을 하면서 최적의 K값을 찾아요. 그러면 디시전 트리와 KNN을 비교할 때 얘네들은 한 번도 사용이 안 됐죠. 훈련할 때도 사용이 안 됐고 검증할 때도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럼 1번 모델하고 2번 모델을 비교해서 더 좋은 모델을 찾잖아요. 그 더 좋은 모델을 찾은 거를 얘를 가지고서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 성능인 거예요. 우리가 찾은 최적의 모델에서 몇 퍼센트의 정확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테스트 셋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는 훈련셋, 일단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 놓고요. 테스트셋은 최적의 모델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모델을 훈련시키거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거나 모델과 모델을 비교할 때 절대로 테스트셋은 사용하지 않고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가만히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고 훈련셋과 검증셋만 가지고서 훈련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훈련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모델들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하고 최적의 모델을 찾아요. 훈련셋에서도 점수가 좋고 검증셋에서도 점수가 좋은 그런 모델을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는 디시전 트리가 제일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겠죠.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찾은 최적의 모델인 디시전 트리는 이런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테스트셋인 거예요. 테스트셋.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훈련셋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요. 훈련을 시키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른 설정에 따른 성능 테스트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에 따른 성능 테스트는 검증 셋으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검증 셋에서 점수가 좋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찾는다면 과대적합이 적은. 과대적합이 작은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튜닝이 끝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 셋을 사용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테스트 셋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은 최적의 모델은 몇 퍼센트의 정확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훈련할 때도 사용되지 않았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테스트 셋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실제로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점은 테스트 셋을 떼어놓고 놔둔 상태에서 다시
훈련셋과 검증셋을 나누기 때문에 훈련할 때 사용할 데이터의 개수가 더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생겨요. 우리 그 물고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고기 자체도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테스트셋 떼어놓은 다음에 다시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누면 정말 진짜 몇 마리 훈련 못 시키겠죠. 그러면 좋은 모델 찾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데이터를 또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고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훈련이 줄어드는 거를 훈련셋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도 있어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건 오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오후에 설명드리고 자 그럼 여기 설명드린 과정으로 우리가 맥스 뎁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맥스 뎁스를 자 그래서 어, 트레인 할까요?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 나누기 이렇게 나눠서 나누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렇게 제목을 쓸게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X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죠. 그대로 가지고 있죠. 6497개의 와인 샘플을 가지고 있는 게 전체 데이터셋. 그죠? 그 다음에 세 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 슈가, pH 세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전체 데이터셋이었었고요. 6497 Y. Y는 1차원 배열 6497개 샘플들의 레드, 화이트,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그 타겟 배열이죠. 그렇죠? 자, 이거를 전체 데이터 셋 X하고 Y죠. 전체 데이터 셋을 훈련 셋과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요. 일단. 자, 저는 변수 이름을 조금 바꿀게요. 트레인인데 전체 트레인 이렇게 해서 XTR full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 테스트라고 할게요. 이거는 테스트는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X 테스트. 그 다음에 Y train full이라고 더 붙일게요. 그리고 Y 테스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X, Y, X, Y. 그리고 사이즈는 테스트 사이즈는 아까처럼 20%를 띄워놓도록 할게요. 20%를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파이를 써야 되겠죠. 스트래티파이. 비율은 y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줄어들었겠죠. 엑스트레인 풀의 모양을 보시면은요. 5197개. 우리가 오전에 사용했었던 그 훈련 셋이에요. 오전에 사용했었던 그 훈련 셋 그대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5197개의 샘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전체 훈련 셋을, 여기서 전체 훈련 셋이라고 하는 거는 Xtrain full 하고요. 레이블인 YTR full을 의미를 합니다. 전체 훈련 셋을 다시 더 작은, 작은 훈련 셋과 검증 셋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쓰시면 되는 거예요. X, 여기에서 나오는 게 X 트레인, X 밸리데이션, Y 트레인, Y 밸리데이션. 우리 조금 줄여서 쓸까요? 이렇게 TR, TR 이렇게.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주시면 되냐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아규먼트를 X 트레인 풀, 두 번째 아규먼트를 Y 트레인 풀. 사이즈는 똑같이 할게요. 테스트 사이즈는 20%, 랜덤 스테이트는 42, 그리고 stratified는 여기서는 y train full 요걸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train test split 함수를 두 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 그러면 만들어진 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 셋, 검증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 레이블, 검증 레이블, 그리고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를요.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나눈다?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일단 나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체 레이블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눈다. 자, 이렇게 나눠 놓고, 그죠? 나눠 놓고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를. 전체 훈련 셋, 전체 훈련 레이블, 얘를 또 나눠주는 거예요. 얘를. 전체 훈련 셋을 훈련 용도,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검증할 때 사용하는 검증 용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레이블들을 훈련할 때 사용할 레이블, 하이퍼 파라미터 검증할 때 사용할 레이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훈련셋, 검증셋, 그리고 여기에 테스트셋.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검증 레이블, 여기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훈련셋과 검증셋과 테스트셋을 어떻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눌 거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두 번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 일단은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다시 훈련과 테스트 용도로 나누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XTR의 모양을 보시면은요, 개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었을 거예요. 아까 5100 몇 개가 있었잖아요. 5100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훈련시킬 데이터가 4100개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검증할 때 사용할 데이터가 XBEL인데, 벨의 모양만 볼게요. 모양만 보시면, 검증할 때 사용할 데이터가 1000개 정도가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데이터가 X테스트인데, 이 X테스트를 보시면 여기는 13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까지 남겨두는 거냐면 프로젝트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들 튜닝이 다 끝나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비교해 본 다음에 가장 최적의 모델에서 몇 퍼센트의 정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얘를 그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만 우리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훈련시킨 결과도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검증셋 점수도 다를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수행을 해볼게요.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훈련셋과 검증 셋으로 맥스, 뎁스를 튜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렇게 쓸까요? 텍스트 셀에다 쓸게요. 이렇게. 코드는 똑같아요. 우리 전 시간에 했었던 코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max, depth,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할게요. 훈련 셋에서 점수들을 저장할 변수. 이건 똑같이 할게요. 자, 이번에는 검증 셋이라고 할게요. validation scores. 이거는 검증 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 훈련 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 검증 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예요. 저장할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튜닝할 파라미터가 max, depth. 이건 똑같이 할게요. A range 2개에서부터 16개까지. 두 개부터 15개까지죠. 16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네,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4, depth, in, max, depth. 여긴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decision tree를 만들겠죠. decision tree classifier요. 그리고 max depth를 D, random state 이렇게만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를 훈련시키겠죠. 자, 이제 훈련시키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 훈련시킨다? XTR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YTR입니다. 여기 XTR, YTR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훈련 검증으로 나눠줬죠? 훈련 검증으로 나눠줬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쵸? 음. 이렇게 해서 훈련이 끝났으면 훈련셋의 정확도 계산할 수 있죠. 훈련셋의 정확도는 tree classifier 점스코어 똑같이 x에는 x train 주시면 되고요. y에는 y train을 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면 train scores에다가 append train 정확도 되셨나요? 그 다음에 validation ACC라고 할게요. 이거는 검증 정확도란 뜻이에요. 검증 정확도는 tree classifier에서 스코어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사용할 게 validation set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y도 validation label을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어디에다가 validation scores에다가 append val acc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실행하시면 돼요. 네, 보신 분들은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코드 잠깐 좀 기다릴까요? 디시전 트리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셋으로 훈련을 시키고
훈련셋의 정확도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은 쓰지 않았죠. 검증셋으로 정확도를 계산하고요. 그 정확도를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뎁스가 2일 때도 하고요. 뎁스가 3일 때도 하고 뎁스가 15일 때까지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는 숫자들이 채워져 있겠죠? 리스트에는 숫자들이 채워져 있을 거고 이거를 선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돼요. X축은 max, depths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훈련셋을 먼저 그리겠다 그러면 train scores 파란색 동그라미 출산 그리고 레이블을 여기는 train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색 같이 그려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선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플롯. X축은 max, depths, Y축은 validation scores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릴 거고요. 삼각형 모양의 마커를 사용하고 점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여기서는 validation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들 주면 되겠죠. 범례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될 거고요. 그리드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될 거고요. X 레이블은 맥스 뎁스죠. 트리의 맥스 뎁스. 맥스 뎁스. 그 다음에 Y축은 정확도죠. accuracy를 계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비슷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죠?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요. 훈련셋은 뎁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디를 향해 가냐면 정확도 100%를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쵸? 근데 검증셋에서는 좋아졌다가 작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작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작아졌다가 어디를 넘지를 못하냐면 88%를 넘지를 못합니다.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가장 좋은 결과는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근데 검증셋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주는 곳이 여기죠.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뎁스가 5일 때가 가장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과대적합도 적죠. 음. 지금은 우리가 검증셋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검증셋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여기에서 전부 다 뭐가 발생하고 있냐면 과소적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샘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훈련할 때 사용하는 샘플도 줄어들었고, 검증할 때 사용하는 샘플도 줄어들었죠. 샘플들이 줄어들다 보면 과소적합이 우연히 그러니까 검증 셋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는 과대적합이 발생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샘플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샘플셋, 훈련할 수 있는 샘플셋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소적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대적합이 계속해서 커지기만 하고 있죠. 과대적합이 줄어들지 않고요. 계속해서 커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뎁스를 더 이상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뎁스를 늘려봐야 검증셋에서 88%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어, 이거는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셋과 검증셋을 사용해서 음, 검증셋을 사용해서 민으로 시작하는 게 있었거든요. 민, 민 샘플즈 스플릿이라고 하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어요. 훈련 검증셋을 사용해서 민 샘플 스플릿이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하실 때에는 여기 있는 코드에서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생성자에서 이 부분 맥스 뎁스 대신에 min sample split 이거 쓰시면 되고요. 만들어주는 값도 조금 다르게 만들면 되겠죠. 뭐 2개부터 16개까지가 아니라 그 변수의 의미에 맞는 숫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 숫자들로 그 디시전 트리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검증해보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코드에서 바꿔주실 부분은 여기 하고요. 세 번째 라인하고 다섯 번째 라인만 바꿔주시면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하시면 그래프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식사들 할까요?